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깊은 상처와 고통에 좌절하기도 하죠.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두 가지 핵심 개념, 바로 고독의 가치와 적당한 거리 유지라는 지혜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어느 마을에 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모임에 빠지지 않았으며 늘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그의 스케줄은 늘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공허함 그 자체였어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고 타인의 관심과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채움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했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시간을 잃었고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느라 속으로는 골마갔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더욱 올감했고 결국 그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며 내면의 불안을 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친구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갑자기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늘 북적이던 그의 주변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채움은 처음으로 강제적인 고독을 마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무기력함에 빠져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자 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만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그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고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의 내면은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한 나날들이 지속되었고 그는 만족하며 지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채움은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 딜레마를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얼어 죽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채움은 이제 이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선을 지켰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연인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와는 업무적인 선을 명확히 지켰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작정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참견을 줄이며 상대방의 단점을 애써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움의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피상적인 관계에 지치지 않았고 작은 오해나 말실수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되었어요. 고슴도치처럼 그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게 된 거죠. 이 거리를 찾을 때 그는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평온과 자유로 채워졌습니다. 관계의 평온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 중 고독의 가치와 적당한 거리 유지라는 두 가지 삶의 지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삶의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에 얽매여 자유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내면을 채우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고독은 도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고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고슴도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친밀한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매일 붙어 다니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사소한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불편함과 짜증이 쌓여갑니다. 결국 작은 오해나 말실수에도 쉽게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연인에게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으며 직장 동료와는 업무적인 선을 지키는 것이죠.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참견을 줄이며 상대방의 단점을 애써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작정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거리를 찾을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내면을 채우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 이 두 가지는 언뜻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타인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가까워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